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 예산이 8,1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1년 전보다 294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8천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예산정책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홀로그램과 3D 프린팅 등 미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북 신산업 융합대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역 4차 산업 기업들의 제품을 체험하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작품들도 전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월 준공한 군산 수소 충전소가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수소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걸림돌이었던 시행사와 시공업체의 공사 대금 문제가 해결돼 추석 전에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소 대란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운영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 예산이 8,1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지난해보다 294억 원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익산시는 오늘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예산정책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 예산은 8,1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7,886억 원보다 29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단계로만 이렇게 보면은 대로 선방했던 기존 사업들은 많이 됐어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산업 분야를 보면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48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건설기의 기술 지원 기반 구축 20억 원,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실증 9억 원 등이 확보됐습니다. 익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환경 분야는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철거 및 생태보건 149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77억 원, 국립치유예습 조성 36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서수 평장 간 도로 개설 294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57억 원, 제3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2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관광 분야는 익산 고도부전 육성 150억 원,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43억 원,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30억 원, 나와이 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14억 원 등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익산시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과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 백제 정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의 예산도 국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주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예산을 이 사업 진행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이 8,3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도로공사 투자비를 포함하면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1조 6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구축 본격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새만금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10만 톤이 증가한 45만 톤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된 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농협에서는 매입 시기를 예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와 도교육청이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서거석 도교육감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두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현재 예상 진로대로 북상하면 전북 지역은 다음 주 초쯤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으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오는 5일이나 6일쯤에는 제주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어서 전북 지역도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에서 17m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내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라임병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라임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일주일 전 캠핑을 다녀온 이후 두통과 피부 반점,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라임병은 참진드기를 통해 전염되며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주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홀로그램과 3D 프린팅 등 미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북 신산업 융합대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역 4차 산업 기업들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작품들도 전시됐는데요.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행사 부스를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비롯해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드는 등 미래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22 전북 신산업 융합대전이 열렸습니다. 익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전북 창업공유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홀로그램과 3D 프린팅 등 12개 신산업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산업과 관련된 제품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 20개의 부스에서 전시와 체험이 이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신산업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디어 제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아이디어 메이커 경진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26개의 우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개발한 제품이 사용됨으로써 요즘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ESG 경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컨설팅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장년층 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신산업 기업들의 홍보 공간이자 우수한 기술을 교류하면서 지역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산업이란 것이 어떤 거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교육이 있거든요. 기업들의 제품들 같이 지금 상담도 하고 이런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 분야에 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익산시, 4차 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농민공익수당 74억 원이 추석 전까지 지급됩니다. 익산시는 12,400농가가 농민공익수당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다이롬 카드 소지자 7,100여 명에게는 오는 5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지급이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다이롬 카드가 없는 5,200여 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배부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2년 이상 도내 주소가 등록된 농업 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산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이 이달부터 1.31% 인하됩니다.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요금 조정을 통해 군산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인하하고 기본 요금은 75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이후 16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보다 90여 원이 낮습니다. 하지만 도매요금의 상승으로 월 평균 50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주택 소비자의 경우 월 평균 가스 요금이 6,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명도와 말도에 LPG 액화 석유가스 시설이 구축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명도와 말도에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 등을 설치합니다. 명도는 올해 하반기 사업을 시작하고 말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상악화 등으로 연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동절기 난방과 취사 중단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도내 출신인 안호영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주요 당직에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수석 대변인의 안호영 의원을 대표직 속의 특보단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호남권 인사의 최고위원 입성이 무산된 이후 이 대표가 호남 배려를 강조한 가운데 주요 당직에 도내 의원들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 어청도와 연도의 운항 편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초 운항 편수를 늘리기 위해 여객선까지 확보했지만 국비로 부담해야 할 운항결손 보조금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운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청도와 연도 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항이 이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2차례 운항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준공을 마친 군산 수소충전소가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행사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문제가 어렵게 해결돼 추석 전에는 문을 열 계획이지만 수소 대란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운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나운동에 사는 A씨. 올해 초 지곡동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는 말에 수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자 충전을 하러 부안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차 구입 당시에 충전소 개소한다고 그래서 걱정 없이 샀는데 지금까지 개소를 안 하니까 제가 부안으로 충전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서. 수소충전소는 시행사인 하이넷이 환경부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30억 원 규모로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문제로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해결되면서 추석 전에는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국 각지에서 수소 대란이 벌어져 운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유가가 급등해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가스가 수소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수소가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생수소라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걸 생산하다가 옆에서 나오는 게 곁떨어지고 나오는 게 수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걸 생산 안 하니까 수소의 생산량도 당연히 줄겠죠. 시행사는 경기도 평택의 수소 생산기지가 가동될 경우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운영은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군산에 등록된 수소 차량은 현재 54대로 올해 하반기 1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 수소 차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서 처음 문을 여는 지곡동 수소 충전소. 개소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8만 명대로 8만 9,586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8만 9,269명, 해외 유입 3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28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477명, 군산 4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1일 기준 0.8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도 오는 5일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 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스카이코비1은 항원 1바이알과 면역 증강제 1바이알을 혼합해 접종합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모두 5곳이며 이 가운데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당일 접종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고소 사건을 6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견책 처분을 받은 A 순경은 일선 파출소로 전보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가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파악한 결과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두 968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상가와 주택 190여 곳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축구장 170개 크기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는 군산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23만 2천 원으로 지난해 21만 1,869원보다 9.6% 올랐습니다. 백화점이 35만 7천 원으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 23만 9천 원, 중소형 마트 22만 4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이 20만 4천 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15%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59회 전북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문화와 미래 산업도시 남원에서 하나 되는 도민체전을 구호로 앞으로 사흘 동안 춘향골 체육공원 등 42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도내 14개 시군 선수단 만여 명이 축구와 배구, 육상 등 37개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김태현 신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예정된 취임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부적격 이사장을 반대한다며 김태현 신임 이사장의 출근길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을 가지려 했지만 노조 반발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한편 증권 전문가로 알려진 김 이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차량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가 경찰서에서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전주 지역 PC방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17살 A군이 도주했습니다. A군은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에 가다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해 A군 소재 파악에 나섰고 전주 지역 PC방에서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주정호입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이 5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김수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군산의 우수 농특산물이 자매도시 김천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김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23개 업체가 우레 장아찌, 흰 찰쌀보리 등 35개 품목에 4,200만 원어치를 사전 주문받았으며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현장 판매했습니다. 또 강임준 군산시장 등 50여 명의 대표단이 김천을 방문해 상생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농수산물 교류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지훈련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열립니다.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지훈련은 익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1000여 명의 펜싱 선수단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익산에서 치러집니다. 펜싱 국가대표는 대통령배 등 4개 국내 대회 성적과 세계 랭킹을 토대로 남녀 8명씩이 선정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산림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팔봉환경사랑회가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백미 20kg 58포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흥남동이 관내 골목길 16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재 취약계층 45세대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되겠습니다. 군산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